일단 스케줄을 말을 해줄게. 쌤은 일단은 이용재 쌤이고, 한국외대 네, 영어 통번역학과를 나왔어. 나왔고 이제 영어 전공자지. 그리고 이제 학원을 쌤이 하고 있는 거에 2015년부터 이제 구만포에서부터 계속 영어만 가르치는 일을 해왔고, 이제 국수시대 원장님이 방학 때 마침 쌤이 시간 없는 그 타임이 없는 때 좀 일을 도와달라고, 좀 강의를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쌤이 시간이 마침 맞아서 이렇게 가르치게 됐고,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 지금이 되게 너무 중요한 시기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향후 3년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쌤도 그 중요성을 떠저리게 공감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항상 신경 쓰고 고민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은 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테니까 선생님 믿고 잘 따라가 봅시다. 자, 그러면 페이지는 20쪽인데 이렇게 나가기로 할 거야. 오늘은 문법 서답형을 기본적인 개념은 하겠지만은 교재 없이 독해 나간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설명만 나가도록 할게.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법 서답형 교재가 나갈 거고, 그리고 독해는 기본적으로 과제가 3개 지문씩 나가게 돼. 독해 지문에 대해서. 그래서 어휘 암기가 있고, 어법 선택, 그리고 순서별 영작, 이렇게 있게 된다.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은 이 세 가지가 고등학교 내신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부분이야. 내신에서 비중이 높다. 어떤 학교를 가든 이 근처에 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동덕이나 서초나 서울 상문을 가는 경우가 제일 많겠지. 이 학교들에서 이제 서답형 비중이 서초고가 제일 작아요. 20점에서 동덕여고가 지금 제일 많은 상태지. 50점. 요 정도 비중인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순서별 영작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순 계열의 기본적인 원리를 쌤하고 같이 학습을 하게 된다. 지금 미리 프리뷰로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또는 동명사, 명사, 절 이런 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동사가 어떤 것이 나오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나 보고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형식 동사라고 하지. 자동사,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 그래서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있고 없고, 요 차이부터 해서 어순을 결정짓는 것들이 크게 접속사, 전치사, 동사가 기본이고, 그 밖에 특수한 경우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된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접지동 구조인 관계사전, 그다음에 간접 의문문도 의주동 어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접지동 구조의 일환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도 이제 명사절이 될 거거든.
그럼 거기서도 이제 접주동 어순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이하 구조는 이 동사들이 가져오는 어순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어순 배열의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순서 배열 영작이 많이 나오고 어휘와 어법이 많다라고 했는데 객관식을 보면은 객관식이 그렇다면 80점에서 50점 정도일 텐데 50에서 80점 이게 객관식이야. 이게 주관식 서답형이고 객관식 중에서 한 40%는 어휘랑 어법 문제야.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텐데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법 1개, 어휘 1개 내지는 2개 요 정도 비중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45개 문항 중에서 두세 문항 즉 100점 만점에서 5점 내지 한 7점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어휘 어법에 할애되어 있는 반면에 내신에서는 이 순서별 영작 말고는 또 어휘거나 어법이거든 대부분. 그래서 어법 어휘가 한 40%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비중이 크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뭐 5%에서 7%라면 노골적인 어법 어휘 문항이라고 했을 때 내신에서는 40% 정도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법을 많이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은 어휘가 딸려서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제한적인 시간이잖아. 2시간씩 주 2회 너무 제한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단어장을 쌤이 따로 관리를 하고 싶지만은 그 정도의 시간이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독해 공부해가면서 여기에서 쌤이 따로 과제를 내주도록 할게. 이거는 따로 적지는 맙시다. 안녕 어서 와. 쌤이 좀 구조적인 설명을 했는데 고등학교 시험에 대해서 놓친 거는 원장쌤한테 요청해가지고 받아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름 좀 알려줄까? 전하준? 쌤이 여기다 적어놓고 이름 좀 불러가면서 할게.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는 저 신강화. 강환 학생. 반가워. 네. 쌤 이름은 이용재 쌤이야. 딱 맞춰서 왔네. 학교는 어디 다니고 있어? 인헌중. 멀리서 왔네. 한 40분 걸리네. 여기까지. 40분. 그리고 저는 서일중. 서일중? 비교적 가깝네. 인헌중은 쌤이 그 근처에 예비군 훈련 받으고 그 근처에 분부대 있지. 있지 않아?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근처에 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독해만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좀 풀 문항들이 조금 있어. 근데 좀 쉬운 문항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은 오늘 메인은 20번에서 22번 이게 좀 메인 문항들이거든. 메인을 먼저 하자고. 메인 먼저 한 다음에 쉬운 유형들도 쌤이 접근하는 요령들을 좀 알려주도록 할게. 자, 20번부터 22번까지 쌤이 시간을 넉넉히 6분을 줄게요. 6분 줄게. 지금부터 풀어보자. 6분 동안. 페이지는 여러분 페이지는 단어가 지나고 나서 20쪽부터야. 20쪽, 21쪽.
20번, 22번. 번 같은 경우는 뭐 선택지 먼저 읽어도 좋습니다. 선택지가 우리말로 돼 있잖아. 힌트를 얻어서 올라가. 다 푼 사람은 먼저 푼 사람은 18, 19번도 풀어봅니다. 18, 19번도 풀어볼게.
자, 시간은 여기까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못한 거는 괜찮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내가 여기를 지금 세문학을 푸는데 단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막 20개 이상 되는 것 같고 좀 너무 많다 하는 학생. 혹시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럼 단어를 진짜 부지런히 많이 해야 돼. 근데 이제 단어장을 공부하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가 한정된 시간 동안에 효율을 좀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은 다른 거보다도 여기 교재 앞에 어휘를 수록을 해놨는데 고일 모평 쌤 생각에는 고일 모평 단어 이렇게 수록된 거를 한 3회분 정도 아니면 1년치가 4회분이거든. 3, 4회분 정도를 마스터를 하면은 그게 한 2,000단어 정도 된단 말이야. 그 정도를 좀 마스터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래도 무리 없이,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따라가는데 무리 없이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도 안 하고 올라가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과제 내주는 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단어 테스트가 또 있을 거거든. 단어만 좀 가장 제일 우선으로 둬야 될 건 단어. 단어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오도록 합시다. 자, 필자 일단 3개 지문은 쌤이 왜 먼저 하냐면은 이유를 좀 알려줄게. 보통 고등학교 내신에 모의고사가 들어가. 모의고사가. 지금 진학할 학교가 어디야? 동덕. 진학하려고 하는 학교가. 그래? 다시 한번 쌤이 잘 못 들었어. 남강이나 성북? 성고, 성복. 성복고. 남강? 맞아? 성복이 아니라 성보? 네. 그래. 그리고 강환이는 저는 상문이랑 서울. 상문 서울. 우리 한번 살펴볼게. 여기도 학교를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진학하면은 대부분 모의고사 지문이 내신 지문이야. 다만 문제 유형만 달라져. 그래서 이게 내신 공부하고도 동떨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 학교에서 최근 모의고사를 다 집어넣고 있다. 25년도에 다 그랬어. 모든 학교 한 학교도 빠짐없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모르는 단어 없게, 해석 안 되는 거 없게, 그 정도로 연습을 열심히 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근데 모든 지문이 나오진 않거든. 대체로 나오는 지문이 20번에서 24번, 그리고 29번에서 42번, 요 정도 문항들이 내신에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요 문항들을 국한시켜서 쌤이 아까 말했던 어법 서답형 어휘와 관련한 워크시트를 뒤에다 붙여놨으니까 그것들을 과제로 해오기로 할게. 자, 일단은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잘 보이니? 여기 글씨 보이니? 보여?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일단은 뭐 문장은 주절하고 종속절로 구성이 되는데 두려워하지만 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주어 동사 있으면 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또는 이제 종속절이 먼저 나오고 주절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주절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에 주절이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컴마가 있는 경우가 많다. 종속절이 앞에 있는 경우에는. 근데 종속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통 이렇게 나오는 종속절 같은 경우는 부사절이거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어순으로 되어 있어. 근데 여기를 보아하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어 나오고 오버룩 동사 나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목적어 나온 거지. 그다음에 이제 전명구라고 있잖아.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온다라고 했지. 전명구 같이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주절만 있는 거고 종속절은 없는 구조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and로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데 if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가 이거는 좀 바뀌어 있어. 그게 접속사고 여기도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야. 그러면은 쌤이 말한 대로 종속절이 끝나는 지점에 컴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이 시작되는 거지. More than 10 minutes 이게 주어고 can disappear 여기가 동사다. 알겠죠? 요렇게 문장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구조만 쌤이 한번 쭉 봐줄게. It is no wonder that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니다. 주어 동사 보호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왔는데 이게 가주어 진주어야. 가주어 이게 진주어. 주어가 너무 길어지는 걸 싫어해 영어는. 그래서 뒤로 뺀다. 길었을 때 대신에 주어가 원래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가주어 it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 주어 동사 10 minutes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게 등위절 접속사 나오고 또 접, 주, 통 이렇게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다. 일단 구조만 딱 볼게. 10 minutes set the tone for 주어 동사 목적어 if절 그럼 다시 접속사로 시작되죠. 그럼 어떻게 돼? 접, 주, BPP가 동사 이렇게 구조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and 병렬로 또 동사 한번 더 쓰고 이렇게 해서 접주동 이렇게 종속절이 나왔을 때 뭐가 나온다? 컴마 나온다 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this brief time 목적어 이렇게 구조. 첫날이니까 쌤이 요런 거 요 정도는 좀 같이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전명구야 전명구. 전명구도 부사구여가지고 컴마를 찍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목적어. 요 정도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한번 체크를 해봐. 나중엔 여러분한테 시켜볼게. 문장 구조가 그렇다.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상이 되면은 구조적으로 훨씬 더 잘 보이겠지. 해석은 직독직해 하는 게 낫긴 하지. 왜냐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바로 독해하면서 하는 게 빠른 거니까. 영작 할 때 빼고는 직독직해 하는 게 맞습니다. 순서대로. 자, 좀 표시 다 했죠? 자, 단어가 접두어랑 근이랑 전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 물론 어떤 단어는 어근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단어는 접두어가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한자어랑 비슷해. 한자어가 조합되는 거랑 좀 비슷하다. 근데 접두어가 역할을 하는 거는 어떤 부사나 부사 아니면 부사라고 했을 때 부정, 강조 아니면은 위치, 방향 아니면은 수량을 나타낼 때도 있어. 수나 량을 나타낼 때도 있는 게 지금 접두어인 거야.
여기서 in도 부정부사 not의 의미랑 같은 거야. in이 not. 그다음에 의미는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 전미어가 품사를 결정해. 그래서 어미가 달라지면 명사다, 형용사다, 부사다, 아니면 동사다.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원 중심의 그런 단어장들을 학습을 하게 되잖아. 그럼 그럴 때 가장 먼저 우선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줘야 되는 건 전미어야, 전미어. 그래서 생김새만 봐도 이게 명사겠다, 동사겠다, 형용사겠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형용사로 많이 쓰는 어미지. 그렇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쌤들이 오버룩 간과합니다. 비효율적 적인 쌤들이 간과합니다. The potential power of the opening minutes of class. 수업 시작하는 그때의 잠재적인 potential, 그죠? 힘을, 잠재적인 힘을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쌤들은 초두 부분, 시작 부분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자주 if students are quite enough, 그리고 if there are many pressing demands on a teacher's time at that moment. 만약에 학생들이 충분하고, 매우 충분하고, 그리고 많은 압박, 프레싱, 당면한 압박하는 그런 수요가 있어. 무엇이? 선생님의 시간에 대해서 그 순간에. 그렇다면은 한 10분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수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치? 학생들과 관련 쌤도 아까 전에 뭐 수업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고, 뭐 주변적인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가서 어떤 식으로 뭐 시험이 구성된다, 영어는 어떻게 시험 비중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학교 어디 갈 거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10분 훌쩍 흘렀잖아. It's no wonder. 그러니 당연하다라는 뜻이야. 그 원더가 궁금함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하다,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It's no wonder는 당연하다. 뭐가 당연하다? Students are late for class. 또 학생들이 수업에 늦기도 해. 근데 이게 늦는 게 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을 때도 있지. 오늘 학교가 좀 늦게 끝났다면서, 그치? 아직 방학이 아니라고? 언제까지 방학이 아니니? 1월 9일까지? 9일까지. 네. 강환이는 방학했어? 아니요, 지금 어. 내일 해요. 내일 해? 오, 1월 6일. 수민이는 방학했지? 좀 천천히 갈게, 일부러 쌤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 늦을 때가 있어. 뭐 학교 사정 때문에 늦을 때도 있고, 동아리 때문에, 아니면 아파서 병원 들렀다가 오면서 they have little reason to be on time. 그래서 제때에 올 이유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히려 you can, 자 이게 little이 부정어야. 부정어라고 써. 거의 no랑 같은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유가 거의 없다. 오히려 제 시간에 오지 못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제 시간에 올 이유가 없을 수 있다. You can use the first 10 minutes to get your class off to a great start. off는 이제 출발, 떠날 때의 느낌을 강조한 부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수업을 이제 대단히 잘 시작하기 위해서 10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는 you can choose to waste this time. 이 시간을 낭비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나오는 건 뭐냐면은, 이제 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는 접속사, 전치사, 동사가 가져온다고 했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나온 거야. 이제 choose라고 하는 동사는 삼형식 동사. 쌤이 뭐 1, 2, 3, 4, 5 이렇게 간략하게 써볼게. 삼형식 동사다. 그럼 목적어가 필요한 거거든.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동명사를 취하면은 틀리다. ing 꼴을 취하면 틀리다. 근데 이런 거는 이게 느낌이 있어. 느낌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 원함, 선택, 원하거나 바라거나 선택하거나 결정. 응? 이런 느낌의 동사들이 투부정사. 약간 미래적인 느낌, 뭐 약속, 이런 느낌의 동사들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이 느낌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낭비하기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분을 이용해서 어떤 학생들은 좀 늦게 올 거야. 어떤 학생들은 늦게 오지만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유용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 네, 그런 게 10분인 것 같아. 쌤은 그래서 아까 전에 10분 동안 좀 주변적인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고 뭐 개관 같은 거지. 그리고 과제가 나가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좀 남겨두고 있었어. 이렇게. The first minutes set the tone for the rest of the class. 그러니까 톤은 어조, 색조 할 때의 톤이야. 톤인데 수업의 색조, 색깔, 느낌 이런 것을 결정을 해준다라는 거지. 처음 한 10분 정도가. If you are prepared for, be prepared for. 요거 그냥 타동사 구로 봐도 돼. 수동태랑 전치사랑 짝꿍인 거야. 타동사구는 대체로 이제 수동태랑 전치사랑 짝꿍이거나 아니면 자동사랑 전치사랑 짝꿍이거나 이런 게 많습니다. BPP랑 전치사랑 짝꿍인 거야. 뭐뭇에 준비가 된다면. 그리고 have taught your students an opening routine. 이게 사형식 구조인데 사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지. 목적어가 두 개라는 말입니다. 직접 목적어. 학생들에게 야 이제 시작할 때는 뭘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이렇게 알려줬어. 그다음에 they can use this brief time to make mental and emotional transitions. 이게 전이라는 뜻이야. 전이 transition 옮겨가는 거야. 정신적, 감정적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From the last class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시간이 될 수 있고 or subject and prepare to focus on. 자, subject to는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야. 뭐뭐 하게 되다. 이런.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니지. 여기서는 subject to는 그 생각도 해야 돼. subject가 다이어야. subject가 뭐 주제, 주체라는 뜻을 알아야 되고 과목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고 명사로 세 번째 실험 대상이라는 뜻이 있어. 실험 대상. 되게 중요한 다이어라서 지금 필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제 be subject to로 써. to가 전치사일 때도 있고 투부정사일 때도 있어. 되게 특이하지? 뭐뭐 하기 마련이다. 뭐뭇에 종속된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서브젝트가 되게 어려워. 다이 요 4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고등학교 가면서. 그래서
일단은 subject랑 to가 있으면은 be subject to 이걸 떠올려 봐. 일단 조금 떨어져 있어도. 근데 이렇게도 해석을 시도해보고 그럼 좀 이상해. 이상하면 다른 걸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맥락에 자연스러운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 수업 또는 지난 과목으로부터 뭔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만드는 그런 짧은 시간이다. 브리프가 짧으냐? 브리핑의 그 브리프입니다. 짧은 시간. 그리고 prepare to focus on 집중하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learning new material 새로운 자료를 학습하는데 요약하자면 you should establish an opening routine 좀 개관을 수업을 여는 그런 루틴은 반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반복적 행위 습관적인 반복적 행위 루틴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루틴으로 음역해서 쓰기도 한다. to develop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develop 스펠링을 우리 학생들이 과거형이 ed를 붙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형을 e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우리 학생들이. develop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서답형에서 e를 써가지고 틀린 학생이 있었어. 주의해야 돼. e가 없습니다. 원형은 develop your class with an effective start. 효과적인 시작으로 함께 여러분의 수업을 좀 개발하도록 어떤 좀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 뭘 한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단어를 할게. 단어 점검을 할게요. 시작할 때마다. 오늘은 뭐 첫날이라서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 이 지문에서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 그럼 주장을 할 법한 강력한 어휘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찾아야 될 거거든. 여기서는 조동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You should. 약간 명령문하고 같은 거야. 당신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You should establish an opening routine. 이걸 해라. To develop your class with an effective start. 효과적인 시작을 위해서.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develop이 이 발전시키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제 전개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시작 루틴을 마련해라. 정확하게 같은 말이지 마지막 문장하고. 그렇지. 1학년 때는 약간 끝부분 이 부분 좀 보면은 좀 힌트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 should 이런 어휘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체크를 해도 그렇지.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모든 문장을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중요성으로 보지는 않을 거야. 그치? 핵심을 뽑아내야 되겠지? 그러면 핵심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 간파를 해야 됩니다. 20번을 하나 받고 쌤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가볼게. 쌤하고 수업한 다음에 다음 타임은 뭐니? 잘 모르겠어? 쌤? 아직 모르겠어? 그래? 아니 다음번에 수업이 있는가 쌤이 궁금해서. 쌤은 어차피 한 6시부터 수업이 있어가지고 쌤이 이따가 쉬는 시간 여쭤볼게. 쌤한테. 지금 너무 빠르거나 하진 않죠? 천천히 이거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어. 이 정도만 좀 지워놓고. 자, 한 10분 정도 더. 한 개 더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것도 지우겠네요. 자, 이거 봐도 안 되지.
요거 어디다 적어 놓을래? 요거?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여백에 하나 적어놔. 여러분 단어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 좀 원리적으로 물론 이제 단어를 많이 공부하면 자연적으로 터득이 되긴 해. 저런 게 느낌적으로 직관이 생기는 거지. 하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단어 공부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저런 걸 안다면 좋잖아. 뭐 수량을 나타내는 접두어 여러분 아는 멀티 같은 거 있지. 멀티 여러 개, 그치? 모노는 한 개. 듀오나 다이나 이런 거 두 개. 바이도 두 개다. 바이시클, 사이클이 몇 개 있어? 사이클이 두 개지. 바이시클 그런 거 두 개. 접두어가 어떤 부사나 양화사라고 합니다. 수나 양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전미어가 품사를 결정한다. 요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in이나 on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부정 접두어죠. 적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짬이 나는 시간들 있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뭐 지문도 좀 외워보고 단어도 외워보고 이런 게 필요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간에 여러분 시간 없어. 진짜 시간 없으니까 사람인데 또 쉬기도 해야 되잖아 사실. 뭐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생활이니까 친구들하고 놀 때도 가끔 있고. 일단 최대한 학원하고 학교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자, there will be many who will follow you. 관계 대명사절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해. 이런 거 좀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격, 목적격, 복격 이런 거 지금 어려운 말이 아니야. 지금 보면은 바로 뒤에 동사 나오잖아요. 뒤에 목적어 나오지.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야. 얘가 접속사면서. 그러니까 관계 주절이야. 이게 주절.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유도 부사. 이거 도치문이야. 부사,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되는 구문이야. 일형식 동사일 때 이렇게 도치되는 구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접속사가 이끄는 이 종속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속절에도 접주동이라고 그랬어요. 접주동. 그러니까 접속사도 있고 주어도 있어야 돼. 근데 관계 대명사는 어떤 거냐면은 대명사가 접속사 역할도 하는 거야. 그리고 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지. 그래서 주어 역할을 여기서는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주격 관계를 접속해주는 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겠어요? 관계 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문법 이제 다음 시간이 우리 프리뷰라고 생각을 해. 다음 시간 우리 관계사절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관계사절 배울 때 완전 불완전이라는 말을 배워.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완전 불완전. 완전 불완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 뒤가 완전한 절이 온다, 불완전한 절이 온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봐봐. 이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녀석을 빼버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중에서 뭐가 없어지는 거야? 주어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불완전한 절이라고 그래.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불완전한 절이 온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거야.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말을 할 거야. 그 말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빠졌다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할게.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줄임말로 쓰기로 할게. 관대사. 따라서 해보자. 관대사. 따라서 해봐. 관대사. 관계대명사. 그럼 관계부사는 줄임말로 하면 뭘까? 관부사.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용어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 관대사, 관부사.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절이 온다, 불완전한 절이 온다.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이자 대명사야. 대명사로서 뭐가 될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야. 주격, 목적격, 복격. 그래서 D가 어떻게 온다? 불완전한 절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이거 하나 필기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핵심은 저겁니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은 대체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 앞에 오는 말이라는 뜻을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앞에 오는 말, 선행사라고 그래. 뭐라 그런다? 선행사. 선행사라고 해. 선행사가 명사야. 이거를 수식을 해준다. 수식. 근데 다음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인데, 대명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야. 지칭합니다. 이렇게 요거까지 좀 써놓자. 관계대명사 절은 전체가 형용사 절이야. 왜냐면 명사를 수식하니까. 근데 관계대명사라는 단어는 대명사야. 왜냐면 명사를 대신해서 지칭하니까. 학자들이 빠가사리가 아니지. 그렇지? 그 용어의 이름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어렵게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 단어의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을까? 용어를 왜 이렇게 붙였을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에서부터 문법 용어를 조금 접근해 나가는 게 중요해.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가 맞는데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 절이다. 왜냐하면 명사를 수식하니까. 관계 대명사 절은 명사 수식, 관계 대명사는 명사 지칭.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오늘 조금 듣고 다음 시간에 좀 본격적으로 관계대명사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수월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은 이렇게 뭐뭐 하는 선행사 이렇게 해석하면 돼. 당신을 뒤따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직독직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을 따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요거는 사실 빈칸 추론하고 원리적으로 같은 문제야. 밑줄 친 문장의 표현의 함축적 의미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 빈칸으로 돼 있고 여기 들어갈 말을 여러 가지 선택지로 구성을 했다면 그것은 사실 빈칸 추론하고 같은 겁니다. 빈칸 추론하고 원리적으로 같은 거다. 자, 여기까지. 일단 관계대명사를 프리뷰를 잠깐 했어요. 지문하고 좀 상관없이. 자,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끊어줘. 비교급 than이나 as1급 as는 뒤에 있는 as랑 than이 접속사야. 접속사거나 간혹 전치사야. 여기 앞에서 끊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는 문장 구조를 보지 않아. 그랬을 때 이제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보호가 와야 돼.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자. BC 따라서 해봐. BC SBC 무슨 방송국 이름인가? SBS 뭐 SBC MBC처럼
그치? BC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나와야 돼. 목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형용사 자리야. 형용사 자리. 간혹 나중에 어법 문제에 as 원급 as 자리에 원급 자리 거기가 이제 형용사가 나와야 되냐 부사가 나와야 되냐 여기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될 거거든. 아주 많이 출제가 될 거거든. 그때 여러분이 구조를 뒤에 있는 as나 than 앞에서 끊어서 버리고 앞에 있는 as나 more 요런 부분 버리고 나서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게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 보인다. 비동사의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자리다. 자 이제 해석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체에 있는 많은 원자들이 여기까지 주어 거의 늙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있습니다. 우주 그 자체만큼이야. 되게 신비롭네. 나는 지금 몇 살 안 됐는데 우주 나이가 나 모르겠다. 우주 나이가 몇 억 년이야? 태양계는 뭐 46억 년 이러나? 47억 년? 48억 년? 지구가 45억 6억 이러니까 우주 나이는 몇 살이지? 몇백억 년 되나? When you breathe,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숨을 쉴 때에 여기 삽입구입니다. 삽입구. 삽입구고 이게 뭐야? 적, 주, 동, 컴마. 이거 뭐죠? 이게 부사절이죠. 부사절. 자, breath가 있고 breathe가 있어요. e가 붙으면은 발음이 달라져. breathe. 발음 한번 해볼래? breathe. breathe. 이거는 동사야. 근데 e가 빠지면 breath. breath. 이거는 숨이라는 뜻이고 명사입니다. 명사. 여러분이 예를 들면 숨을 쉴 때 only some of the atoms that you inhale 대절을 묶어줍니다. 자 따라서 말해보자.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묶는다. 시작.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묶는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명사고 접속사 나오고 이게 또 명사고 그 다음에 동사고 또 동사야. BPP. 그치? 이게 뭐냐면은 명사 이거 대시 생략될 수도 있어요. 명사 동사 동사일 때 이게 요거 수식하는 절이야. 알겠지? 이게 주어 동사고. 그래서 명사 이렇게 연결되어 갈 때 아니면 접속사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 기준이 어디라고?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앞에서 묶어줘야 된다고. 첫 번째 동사 inhale이 들이마시다라는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서 이렇게 묶어줘야 돼. 알겠지? 네. 문장이 점점 긴 문장을 여러분이 접하게 될 거고 적절하게 끊어줄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는 끊어주기가 쉽지. 공속절, 주절. 그치? 여기서는 끊어주기가 좋아. 접속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끊어줘야 될 거야. 근데 요게 좀 어렵거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묶어주면 돼. 그럼 이게 수일치 이슈가 나옵니다. 복수의 일부는 복수야. 아톰스 복수지. 원자들의 일부도 원자들이야. 그러면은 썸은 단수 복수 정해진 게 아니거든. 만약에 물의 일부면은 물이야. 단수 취급해야 돼. 근데 원자들의 일부는 원자들이야. 그러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복수일치를 좀 체크를 해주세요. 수일치에서 자주 나오는 일치 문제입니다. 부분 표현의 수일치라고 하는 이슈야. 복수일치. 여러분들이 들이마시는 원자의 일부가 여러분이 다음번에 breath라고 되어 있지. 이번에는 e가 없죠. 명사야. 다음번 숨을 내쉴 때 이제 나가게 됩니다. The remaining atoms are taken into your body. 자, be taken into가 타동사 구라고 보면 돼. 가지고 들어가진다. 남아있는 원자들은 여러분 신체, 체내로 들어가집니다. To become part of you. 여러분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등위절이지. 자, 선생님 여기 등위절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격. 대명사 주격이잖아. 그럼 다시 절이 시작되는 거야. 그쵸? 주어, 동사.
그럼 나머지 원자들은 여러분 체내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일부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이마시면은 공기의 일부는 여러분이 되고 공기의 또 다른 일부는 다시 내뱉어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의 신체를 떠나게 된다. by various means.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수단 또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수단이나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뜻이야. means는 되게 독특한 명사인데,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 근데 means가 다이어야. 근데 means 형태로 썼을 때 우리가 수단, 방법 이런 뜻이고,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동일해. means가 s가 붙었지만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다. 알겠죠? 단수랑 복수가 s가 둘 다 있어야 돼. 복수의 형태가 같은 녀석이다. 조금 불편하네. 좀 여쭤봐가지고 방법을 찾아놓도록 할게. You don't own the atoms that make up your body. 여러분의 makeup이라는 단어는 이게 구동사인데, 구성하다라는 뜻이야. 구성하다. 뭐뭇을 구성하다. 구성하다. 여러분의 신체를 구성해주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예요. 주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말이지. 그럼 대명사로서 뭘 지칭하냐? 선행사를 지칭해. 그럼 이게 대시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는데, 지칭하는 대상하고 수가 일치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대신 지칭하는 대상하고 수가 같을 거라고. 대시 단수냐 복수냐라고 묻는 것은 얘가 지칭하는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를 묻는 것과 같은 거야.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지. 그치? 아톰수가 복수니까. 그럼 동사를 단수로 써야겠어? 복수로 써야겠어? 복수로 써야지. 그래서 여기 s를 쓰면 안 되는 이유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공식처럼 외우는데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냥 이해하면 돼. 네.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와 수를 일치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해하면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치? 왜냐면 관계 대명사가 대명사로서 선행사를 지칭하니까. 얘가 복수면 얘가 복수고, 얘가 단수면 얘도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당연한 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연결, 이렇게 지칭해서 이렇게 복수, 여기도 복수 일치 체크를 해주세요. 수일치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고등학교. 수일치가 나올 걸 알면서도 틀린다. 중고등학교 이렇게 수일치 시켜놔. 복수라고. 여러분의 신체를 구성하는 그런 원자라고 하지, 아톰, 원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여러분이 원자인 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의 이 손톱 자르면은 여러분한테서 떨어져 나가지. 여러분이 아니지 더 이상 손톱은. 떨어져 나가는 손톱은. 그치?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미안하다. 쌤이 나중에 죽으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뭐야 그게? 좀 정리 한번 해보고. 자연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 일부, 영원한 우리의 일부라는 건 없다 원자가. 근데 요거 여기 이렇게 쌍따옴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요거 약간 강조라고 보면 돼. 강조. 그러니까 소유하는 건 아니다. 요걸 좀 강조하고 있구나 저자가. 요거 좀 캐치하시고. You borrow them. 이렇게 표현하네. 소유한 게 아니고 빌린 겁니다. 자연에서 빌린 거다. 그리고 다시 자연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의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건 사실 자연에서 빌려온 거고, 자연은
이 우주가 탄생하면서 존재해왔던 원소들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굉장히 오래된 원소들로 구성이 돼 있다. 놀랍네. 여러분은 몇 살 안 됐지만은 사실 여러분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이상이라는 거지. We all share from the same atom pool. 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풀. 여러분이 아는 그 풀 맞습니다. 수영장. 수영장의 개념은 뭐야? 여러분이 만약에 100리터의 물을 사서 빌려서 여기에서 수영을 한다고 해봐. 수영이 되겠어? 그냥 물장구 치는 정도밖에 안 되겠지. 100리터의 물이라면.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한 100명, 학생 100명이 100리터의 물을 전부 다 객출해서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100리터가 100개가 됐어. 그러면은 수영장으로 쓸만하겠지. 그치? 같이 공유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의 웅덩이, 그걸 우리는 풀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가 카풀이야. 카풀. 그러면 자동차는 여기 만약에 4명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1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네 자동차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쓰자. 대신에 너한테 기름값을 우리가 대줄게. 그럼 그게 카풀이 되는 거야. 카풀.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지. 같이 모아서 같이 쓰는 자원이다 이거야. 여러분의 자원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몸에서 이제 나온 게 다른 사람 몸으로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여러분이 내쉬는 우리 숨을 지금 이 공기를 공유하고 있잖아. 그치? 공유하고 있잖아. 여러분 이 공기는 풀이야. 우리가 공유하는 풀. 알겠지? 그리고 이 우주는 하나의 아톰의 풀이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들이 뭐 산에 가서 산나물을 채취해서 먹으면은 그 아톰 풀에서 우리가 우리 체내로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 거지. 자, 접속사가 나오지. because 접주동 이렇게 나옵니다. 접주동 이렇게 끊어주고. 그치? 그러니까 부사절이 뒤에 나올 때는 컴마가 좀처럼 안 나오지. 부사절이 주절보다 앞에 나올 때는 컴마가 나오지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원자들은 영원히 이동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존재하기도 하고 우리 몸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유전자 풀을 사실 공유하고 있다. 약간 동양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네. 그치? Atoms cycle from person to person. as 앞에서 끊어줘. 왜냐? 이게 주격이지. we는 주격이고 us는 목적격이야. our은 소유격이지. 주격 앞에 있는 접속사는 종속절 접속사야. 접주동이 돼. 그리고 as 여기도 접주동이죠.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사이클이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거든. 근데 주절이 안 나왔지. 주절이 있어야 돼. 주절에 주어 동사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동사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원자는 순환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우리가 숨을 쉴 때 그리고 우리가 땀을 흘렸는데 그 땀이 스웨트도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여러분 요거 좀 알아도 영어의 특징이야. 영어에서 많은 단어가 명사이면서 동사인 애들이 굉장히 많다. 사이클이 그렇지. 사이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 스웨트도 마찬가지야.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 이제 땀도 되고 땀을 흘리다도 됩니다. 우리의 땀이 evaporated, 증발될 때에 이런 말이죠. 증발될 때. 우리는 원자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On a grand scale. 스케일이 규모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이어인데 일단 규모라는 뜻만 알자. 엄청난 규모로 우리는 원자를 재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origin of the lightest atoms. 가장 가벼운 원자들의 기원, origin goes back to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말이야. 이게 동사죠. 기원이 주어고요. 전명구가 요거 수식하고 있죠. 자, 오리진이 주어야 아톰스가 주어 아니야.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가 되지 못합니다. 우주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하나하나는 사실 이 우주가 시작되던 태초 그때의 원자 그대로다 라는 거지. 그리고 most heavier atoms are older. 대부분의 더 무거운 원자들은 더 나이가 오래됐다. Sun and Earth. 태양과 지구보다도. There are atoms in your body.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고 이게 부사입니다. 부사, 동사, 주어, 도치야. 부동주 도치라고 부를게. 여러분의 신체 내에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거 여러분 선행사를 잘 찾는. 선행사는 고등학교 때는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 선행사는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 수일치로. 자, 단수야 복수야 동사가? 동사가 복수지. 복수야. 복수 동사야. 대시 그럼 주격일까 목적격일까? 주격이지. 주어가 없으니까 얘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겠지. 주격이야. 자, 질문. 선행사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복수여야지. 왜냐면 동사가 복수니까. 그럼 바디가 선행사다 아니다? 바디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지. 그러면 바디가 선행사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선행사가 될 수 있는 복수 명사가 앞에 뭐가 있어? 하나밖에 없지. 그건 뭐다? 복수 명사? 맞아, 아톰스야. 이게 뭐다요? 선행사인 거야. 선행사 잘 잡아야 돼. 이렇게 수일치로 선행사를 잡습니다. 알겠지? 요거 지칭하는 거야. 수일치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해야 뭐 여러분의 신체가 태초부터 존재했다라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태초부터 존재해왔다라는 거야. 참고로 have pp는 기간의 의미야. 현재까지의 기간이야. 현재까지 해왔다라는 의미야. have pp가 뭐라고? 해왔다. 현재까지 기간이야. BPP랑 달라요. BPP는 수동. 존재해왔다 라는 거야. 태초부터. 태초야, 태초. First moment of time은 시간이 시작된 최초의 시간. 태초지. Recycling. 분사 구문이라고 씁니다. 분사 구문. 이번 달에 배울 거야. 분사 구문 이제 막바지에 배울 거야. Recycling throughout the universe among limitless forms. 무한한 형태로서 전 우주에서 계속 재활용되고 있다. 여러분이 됐다가 여러분의 친구가 됐다가 여러분의 엄마가 됐다가 여러분의 자녀가 됐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또 거름이 됐다가 여러분이었던 게 또 풀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무한한 형태. Limitless forms. Both non-living and living. 여러분이 쌤이 죽어서 분해되면 쌤이 유기물이 될 수도 있지만 무기물이 될 수도 있어. 무기물이지. Non-living. living은 유기물이고 살아있는 게 유기물이지. You are the present caretaker of the atoms in your body. 지금 당장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원자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말을 안 해. 돌봄이라고 말을 해. 돌봄이. 현재 여러분은 돌봄이일 뿐이다.
여러분 원자들의 There will be many who will follow you. 당신을 뒤따를 많은 many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Many caretakers. 됐죠? 맥락상 많은 돌보미들이 여러분 뒤에도 있을 것이다. 선택지 해석을 쌤이 하나하나 다 해줄게. 나중에는 여러분이 익숙해지면은 쌤이 이걸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2개월 동안은 쌤이 최대한 해줄게. Will become part of other forms after you. 여러분 후에 오는 다른 형태들의 일부가 될 것이다. 오, 되게 정답 근접한 것 같아. 지문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이제 세모치고 다 읽어봐야 돼. 가장 맞는 답을 고르는 거야. 국어처럼. 원자가 독특하게 남아있을 것이며 공유될 수가 없다. 원자가 원래 형태를 따를 것이다. 아니지, 형태가 계속 리밀리스하게 바뀐다고 했잖아. 그쵸? cannot be shared가 아니라 풀이라 그랬어. 풀이니까 공유된다 그랬어. Atoms will never be taken by a new form. 새로운 take a form이라는 표현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데 take a form이 형태를 취하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야. 형태를 취하다 아니죠. Atoms will disappear completely after your lifetime. 여러분의 평생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끝나고 나면은 사라지지 않죠. 계속 리사이클 된다고 했죠. 답은 1번. 쌤이 조금 오버가 됐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됐거든? 10분 쉴게. 10분 쉬고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마시고 여기는 간식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쌤이 간식 가져왔으니까 먹고 당이 떨어지니까 당 좀 올리라는 거야. 여기 약간 덥지 않니? 나만 덥나? 수빈이도 좀 안 덥니? 괜찮니? 아, 딱 좋아. 오케이. 여기 화장실 어디 있니? 오늘 여기 처음이라서. 네, 나가셔서 위에 올라가면은 있고 또 아래에도 하나 있어. 아, B번은 안 걸렸어? 그 아래 건 걸려 있는데 위에 건. 아, 위에 건 괜찮아? 알겠어. 땡큐. 환기 좀 시킬게. 문 좀 열어서. 네.